우리 대학 인쇄사업 중지 논란, JBS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대도시 탐험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JBS가 다녀왔습니다. 제1회 동대문구 3대학 교류대항전 트로이카 3동제가 개최됐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3대학 연합체전 역동전, JBS가 다녀왔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JBS 뉴스의 신민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내 인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인쇄업체 선정이 길어지면서 학우들의 불편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에서는 무료 인쇄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인쇄실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돼 도서관과 라운지, 학생회관 지하의 프린터가 모두 철수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 측에서는 학생처의 신규 업체 입찰을 문의했으나 학생회관의 리모델링 일정이 잡혀 있어 빠른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학생처의 지원을 받아 학우들에게 단면으로 최대 20장을 무료로 출력해주는 인쇄 사업을 9월 2일부터 임시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늦어지면서 인쇄를 계속 필요로 하는 학우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회관 지하 인쇄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인쇄실 업체와의 계약 종료로 모든 인쇄기가 철수되어 텅 빈 모습입니다. 교내 인쇄 사업 중단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경영대학 학생회비를 내가지고 프린트할 일이 있으면 1학년 때부터 매일 경영대학 학생회 프린터만 이용했습니다. 중단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에 대처가 약간 다른 학우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기존 학생회실을 사용하던 같은 과 학우분들이나 탁과생분들도 좀 불편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줄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아니요, 지난 학기에 2번 정도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인쇄소를 자주 이용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크게 불편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친구가 그걸 활용하는 걸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20장이라는 최대 기준을 둬가지고 그 이상으로는 인쇄를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실제로 강의를 듣다 보면 수십 장씩 인쇄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불편하게 되지 않을까. 과제가 많은 편이라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프린트를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빨리 등교를 하는 편이라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 중간에 틈나는 대로 나가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교내에 프린트를 항상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빨리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방안은 원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단면 20면이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하던가 또 다른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불편함이 일어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총학생회 측에 문의해봤습니다. 저번 주에 입찰 종료를 해서 입찰 종료 이후 업체랑 계약하고 들여오기로 했어요. 빠르면 이번 주에서 늦어도 다음 주쯤부터는 업체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관 원래 있던 그 인쇄 장소와 1층에 좀 안내를 하면 학생들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학생회도 위주로 있으니까 거기서 안내를 하면 그거를 충분히 학생들이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했는데 학관 1층 오프라인 게시판이나 그런 쪽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해서 학우분들이 모르셨던 것 같고 입찰이 진행된 경과에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학우분들이 있었는데 빨리 전달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학생처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 총학생회비 미납 부자도 프린트를 이제 총학생회실 및 단과대실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등 좀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학우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도 약간 아쉬움은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면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업체 입찰에 대한 자세한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재무과의 전화 인터뷰를 요청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의 리모델링 공사 계획에 따라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복사실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했다가 필요한 거잖아요. 솔직히 복사실 같은 경우에는 복사실의 대체 공간을 학생회관 2층으로 일단은 잡고
있고, 그다음 복사실 입찰 공고를 다시 시작한 거였고, 리모델링 계획 때문에 인쇄소 업체 입찰 같은 게 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실이 6월 15일까지 계약이 만료일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미래에 하나 연장할 수가 있는데 이제 1개월 연장을 해서 학생들이 1학기 개말고사 기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연장했었던 거거든요. 복사실 공고가 다시 진행이 됐고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고 10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복사실 공간이 지금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겨울방학 때 끝나면 지하 1층으로 다시 복사실 이전할 거예요. 2층에서. 인쇄 계약 종료에 학생처와 총학생회 측의 대응은 확실히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더 나은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JBS 뉴스 김우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9 세계 대도시 탐험 최종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의 도시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인 세계 대도시 탐험 프로그램은 지난 여름 도시과학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 최종 보고회에 송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 30일 월요일 우리 대학 법학관 207호에서 2019 세계 대도시 탐험 프로그램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2019 세계 대도시 탐험 프로그램은 도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시와 우리 대학이 함께한 서울 도시미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5월부터 약 한 달간 도시과학대학 학우들의 지원서를 접수했고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팀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학우는 여름방학 기간 내 한 달 동안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도시탐험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도시로는 런던, 울란바토르, 바르샤바, 탈린 등이 있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송석휘 국제도시혁신센터장, 장원호 도시과학대학 학장, 이태화 도시행정학과 교수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팀별 발표, 운영위원단 심사평, 그리고 인증서 교부 및 해단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도시의 주거 문제, 재건사업, 환경문제, 조경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 바르샤바의 도시 구조의 85%가 파괴가 되면서 수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그를 재건하는 그런 과정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도시 재건이 일어난 측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저희가 컨택을 직접 해보면서 또 외국인 분들과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고 사회 문제와 도시 문제에 관해서 이게 깊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되게 값지고 저희한테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란바토르의 슬로건이 이제 친절한 울란바토르였었어요. 근데 그에 정말 걸맞게 공무원분들도 정말 다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저희가 요청한 거 그 이상으로 다 대해주셔서 정말 좋았고요. 그 선한 인상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전 세계의 도시를 우리 품 안에 끌어안기 위해서는 현장을 통해서 사실은 도시를 이해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도시를 학습의 장 그런 걸로 만드는 게 기본적인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 모든 학생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 두 번째는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자료를 보면 충실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보기 때문에 100점 넘어서 한 11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과 이론을 조금 이제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지향점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출발을 했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서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른 나라의 도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도시 정책들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데 학생들이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고 전 세계 도시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서 성장하는 밑거름 도시 미인 프로젝트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우들이 세계의 대도시를 이해하고 서울시와 자매 우호 도시 간의 실질적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송진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3대학 교류대항전인 트로이카 3동제가 진행됐습니다. 트로이카 3동제는 연합체전인 역동전, 공연의 악동제, 학술과 전시의 감동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원진 기자의 취재입니다. 동대문구 3대학 교류대항전이 열렸습니다. 트로이카, 3동제라고도 부르는 이 축제는
지난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참가하는 대학은 우리 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로 총 3개의 학교입니다. 이번 트로이카는 우리 학교를 포함한 3개의 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첫 행사입니다. 트로이카는 체육의 역동전, 공연의 악동제, 학술과 전시의 감동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악동제의 경우 3대학 최강의 록밴드를 가리는 피크와 랜덤 플레이 댄스 행사인 리플레이, 그리고 힙합 디스전 등이 진행됐습니다. 감동제에서는 제1회 연합전시회, 콤포노 영상제, 그리고 신앙송과 책낭독으로 구성된 문학의 밤이 열렸습니다. 이번 트로이카는 새 학교가 함께하는 첫 행사로 많은 학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트로이카에 참여한 학우들의 소감은 어떤지, 그리고 새 학교의 학우들은 본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방금 농구 살짝 보고 왔는데 너무 다 잘하시고 너무 재밌어요.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시립대, 경희대, 외대가 이렇게 모두 모여서 합동 공연을 한다는 게 잘 없는 기회잖아요.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준다는 게 너무 뜻깊었고, 오늘 이렇게 너무 아무도 안 다치고 성공적으로 끝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다음 기회에 다른 학교랑 연합 무대가 있었으면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안 다치고 잘 할 수 있어서 진짜 좋고, 시립대에서도 한번 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많이 아쉽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막내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합하기 힘들었는데 3개의 학교가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하고 그러면서 친목도 다지고 그래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경희대랑 외대랑 시립대가 지리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 친해질 기회도 되고, 이런 학교는 이런 문화가 있고 분위기가 서로 다르구나도 알 수 있는 것 같고 친해질 기회도 마련돼서 좋은데, 삼동제가 인스타 홈페이지에 보면은 팔로워가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도 삼동제가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바닥에다가 종이 같은 것도 붙여놓고 오늘 몇 시에 공연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새 학교인데 스케일이 너무 작지 않나. 이처럼 트로이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 또한 많았습니다. 역동전을 제외한 행사의 경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학우들의 참여가 비교적 미비했습니다. 또한 새 학교가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홍보 또한 규모가 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트로이카 폐막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는 축제를 즐기는 학우와 트로이카 마지막 날을 아쉬워하는 학우로 가득합니다. 이번 축제는 각 학교의 학우들이 한 곳에 모이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러 행사들을 통해 우리 학교 내부의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새 학교 간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JBS 뉴스 이원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3대학 연합체전인 역동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전 종목 결승 진출에 종합우승까지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한 달간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트로이카 역동전이 이뤄졌습니다. 역동전은 우리가 움직이고 감동시키다 라는 위무브 슬로건을 내세워 각 대학 동아리연합회와 스포츠단체가 주최 주관한 행사입니다. 스포츠의 치열한 역동성을 바탕으로 승부를 겨루며 경쟁심과 스포츠맨십을 통해 3대학의 친목, 존중, 화합을 이루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지난 4년간 3대학 학우들이 꾸준하게 개최되기를 기대한 교류전은 네트워크가 부재하고 시스템이 미약하다는 한계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별 스포츠 전문 채널을 만들고 스포츠 전문 인력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9월 9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10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여자 축구와 남자 축구, 농구, e스포츠, 테니스, 피구 순으로 예선전이 진행됐고 우리 대학 선수들은 전 종목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9월 23일에는 피구 결승전이 우리 대학 100주년 기념관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우리 대학이 한국외대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2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4일에는 테니스 결승전이 우리 대학 야외 테니스장에서 진행됐으며 우리 대학이 피구에 이어 경희대를 꺾고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25일에는 농구 결승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바마홀에서 진행됐으며 경기 초반은 경희대가 17점을 앞서가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경기 중반 우리 대학 선수들의 분투로 6점 차까지 점수 차이를 줄였지만 아쉽게도 경희대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6일에는 여자축구 결승이 우리 대학 대운동장에서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우리 대학 여자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상으로 경기 참여가 어려운 선수가 많아 기권을 했고 경기가 취소돼 한국외대가 우승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에 진행된 남자축구 결승은 번역정 모델의 시축을 시작으로 3개 대학 응원단의 공연 후 경기가 진행됐으며 우리 대학의 선제골 이후 한국외대가 곧바로 골을 넣으며 접전을 펼쳤고 우리 대학 하구의 결승골로 우리 대학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27일에는 e스포츠 결승이 우리 대학 100주년 기념관 나동 502호에서 해설과 함께 중계됐으며 예선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이 경기를 이끌어가며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결승 결과 우리 대학이 승점 80점을, 경희대와 한국외대가 각각 50점을 가져가며 우리 대학이 최종 우승했습니다. 학교를 대표해 역동전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도움을 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좋은 대회에 이렇게 심판으로서 와서 같이 뛸 수 있어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안에서만 아니라 다른 학교랑도 경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지고 경기 이길 수 있게 팀원들이 도와줘서. 저희가 이제 6월부터 다 같이 팀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렇게 우승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많은 분들 응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5일간 진행된 결승전 관중 집계는 티켓 번호로 집계했는데 피구 172명, 테니스 113명, 남자 농구 233명, 남자 축구 938명으로 처음으로 진행한 행사임에도 총 1,456명의 관중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희대와 한국외대의 반응이 우리 대학만큼 뜨겁지 않았다는 것과 대부분의 경기가 우리 대학에서 진행됐음을 아쉬워했습니다. 첫 3대학 교류전에 대한 우리 대학 학우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연합해서 하는 거는 알긴 했는데 경기를 보러 가거나 한 적은 없어가지고 대다수의 학우들이 원한 거였잖아요. 연고전이나 수도전, 카포전 같이 원하던 게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실행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타대학교랑 같이 함께하는 축제가 진행돼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더 유명해져서 다른 학교에서도 놀러오는 그런 축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이 이제 첫 시작인 만큼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에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 플랫폼 시포츠 측은 앞으로 역동전이 더 흥행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JBS는 역동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시포츠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단체도 커지고 저희들도 다 열심히 발로 뛰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어요. 뿌듯한 마음이 가장 크고 지금 계속 논의하고는 이제 체육국 같은 역할을 이제 장차 스포츠에서 맡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 자치기구가 돼서 진정한 공식 스포츠 플랫폼이 된다면 다른 학교들이랑 협업할 때도 조금 더 저희가 발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이제 웬만한 축제들이 대학생들이 꼭 주체가 되는 축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좀 의의가 있는 건 대학 학부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축제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이번 2019 역동전은 처음으로 진행된 큰 행사였던 만큼 아쉬움도 많지만 3대학이 교류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우들이 역동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3대학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JBS 뉴스 이다연입니다. 이번 뉴스에서 저희는 제1회 트로이카 역동전에서 우리 대학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역동전과 더불어 감동제와 악동제에 참여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 시대인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BS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에서 수습국원 추가 모집을 안내합니다. 학사내교 및 일반대 학원 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 수업평가가 10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AI 사물인식 해커톤 참가 신청을 안내합니다.